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을 강제로 억누르고 통제했는데요. 결국 1920년대, 일제는 무단 통치에 대한 한계를 인식해 문화 통치를 시행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합니다. 오늘은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와 경제 침탈에 대해 벼락치기 하겠습니다. 1910년대 전반에 걸쳐 일제는 가혹한 통치 방식으로 한국인들을 억압했는데요. 마침내 1919년 일제의 폭정에 저항하는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무단 통치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또한 그동안 한국인에게 저지른 만행과 학살 등으로 국제 여론마저 악화되자 결국 1920년 한국인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문화 통치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들만 봐도 알 수 있듯 문화 통치의 실상은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기만적인 통치 술책이었습니다. 우선 총독이 바뀌었는데 3.1운동 당시 이를 진압했던 총독 하세가와가 해임되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합니다. 일제는 그동안 무관 중에서만 총독을 임명했었는데 이때부터 문관 총독 임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를 시행했으며 언론 정책 분야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실시,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변경하고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를 허용하여 도평의회를 설치하는 등 한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제 폐망 때까지 문관 출신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보통경찰제도 시기 때는 헌병경찰제도 시기 때보다 경찰의 수, 장비, 유지비 등이 3배나 증가하는 등 오히려 더욱 심한 탄압이 잇따랐으며 언론의 자유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민족신문의 창간을 허용해줬다 뿐이지 검열을 강화하여 한민족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이 민족 언론사들을 강도 높게 탄압하였습니다. 확대된 교육의 기회라는 것도 결국 초등교육, 기술교육만 확대하여 민족 동아교육을 강화시킨 것이었고 더불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들도 결국 친일 인사만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실권이 없는 자문기관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사회주의자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나 반정부, 반체제운동 탄압에 대한 조항이 있어 일제는 이 법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더욱 탄압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젊은 인력이 도시로 몰려 농업인구가 축소되자 일본은 심각한 쌀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1918년 쌀소동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제는 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식량 공급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제는 개간, 간척사업, 수리시설 확충, 종자 개량 등으로 쌀 생산량 증대를 추진하였으며 농민들에게 토지 개량비, 비료 대금 등을 떠넘겼고 생산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일본에 반출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의 쌀 수탈량이 증산량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내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일제의 비호를 받은 지주들의 수탈이 심화되는 등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으며 밭을 논으로 개량화하는 것을 강요한 결과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지 못하는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산업 침탈입니다. 1910년 제정된 회사령은 문화통치 이후 철폐되었고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얘들이 웬일인가 싶죠? 하지만 실상은 이러합니다. 회사령에는 한국인 기업뿐 아니라 일본 등 국의 모든 기업들이 한반도 내에 진출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한반도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의 산업자본은 회사령 철폐 이전이나 이후나 그 규모가 워낙 작아 한국인이 변경된 제도의 혜택을 받고 회사를 창립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철폐, 일본 상품의 수출을 증대하여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한국인 소유 은행을 강제로 합병하여 일제강점기 때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에 예속시켜 조선인 일반은행이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오늘은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침탈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능검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친일 단체 조직, 사이토 마코토 등을 통해 이 시기가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일제는 1925년 사회주의와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910년대 무단통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제 문화통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친일파 양성 키워드를 기준으로 나머지 키워드들을 찾아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벼락치기 끝!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